안녕하세요. 2023년도 중등임용 화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유형의 6번 문제인데요. 수소 원자의 EP 궤도 함수에 대한 자료를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수 함수로 만들어주는 과정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LG의 그러니까 지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을 가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 연산자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오일러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EPG 궤도 함수의 마디 평면은 XY 평면임을 보이는 과정을 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우리가 마디라고 하는 것은 파동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마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디 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파동함수가 0이 되는 지점 자체가 어떤 평면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EPG 파동함수의 모양을 찾아보면은 EPG는 210, 주양자수 1, 그 다음 가운동량 양자수 1, 그 다음 자기 양자수 0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푸사이 210의 형태를 봐보면은 앞에 뭔가 복잡한 상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복잡한 상수를 우리가 그냥 C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요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R의 위치를 좀 바꿨는데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우리가 극좌표계에서는 요 값이 이제 G 값에 해당하죠. 극좌표계를 우리가 잠깐만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런 3차원 공간상 XY, G 세 개의 축으로 나타나는 3차원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이렇게 했을 때에 X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Y 값이 필요하고 G,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구형의 시스템을 다룰 때에는 직교 좌표계 XYZ, 얘네들이 전부 서로 직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직교 좌표계를 쓰는 것보다 구형 좌표계를 쓰는 게 더 편하고요. 그럼 구형 좌표계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각도 있죠. 요 R이라는 벡터와 G축 사이의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위각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R을 XY 평면에 사형을 내린 다음에 정사형 내린 다음에 Y축과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방위각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 Z라는 좌표 세 개의 값 대신에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통해서 어떤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G라고 하는 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이라고 하는 요 벡터 있잖아요. 요 벡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G 값이 나오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값이랑 Y 값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R이라고 하는 요 벡터에다가 우리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요 프로젝션된 사형 XY 평면에 사용된 요 선분 있잖아요. 요 선분의 길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죠. 요게 R 사인 세타가 되고, 요 값이 R 사인 세타니까 그럼 우리가 X의 경우에는 R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라고 하는 거는 R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R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G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써보면은 어떤 상수 곱하기 g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뭐 이런 식의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디라고 하는 것이 파동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 상수니까 0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도 역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0이 될 수 있는 값은 바로 이 g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가 0이 되는 지점을 3차원 공간상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x축, y축, g축 이렇게 있을 때 g 값이 0인 것을 모아야 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x와 y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죠. 어떠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 x와 y가 만들어내는 평면이 있잖아요. 요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게 다 g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g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것이 xy 평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것보다 여기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냥 아래쪽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푸사이 211 궤도함수 전자의 궤도 가운동량 지축 성분값 LG를 구하여 쓰시오. 요즘에 계속 그 연산자를 주고 파동함수를 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고유값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익혀 두시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산자를 그 연산자의 고유함수에 가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고유값 곱하기 그 고유함수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 지금 LG 오퍼레이터 연산자 형태 줬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보면 돼요. -i h바 라운드 푸사이. 그리고 푸사이 211의 형태를 봐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굉장히 복잡한 상수가 앞에 곱해져 있죠. 그래서 그 상수를 우리가 그냥 C라고 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C라고 두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파동함수 푸사이 211이 C 곱하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r 2a 제로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2의 i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은 이 연산자 있잖아요. 이 연산자를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 가했을 때 어떤 상수 곱하기 본래 함수의 모양으로 나오느냐 그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편미분이죠. 그 라운드라고 하는 게 편미분을 나타내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기호가 뒤에 있는 상수값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도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의존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파이만 변수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인 세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 나가게 돼요.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i h 바의 c 곱하기 익스포넨셜 r 나누기 2a 제로 사인 세타 이렇게 다 빠져나오고 라운드 파이 2의 i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마음이 한결 가볍죠. 요거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합성 함수라고 하나요? 합성 함수 앞에 있는 그 상수 여기 i가 한 번 더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IH 바 C 곱하기 사인 세타에 i가 나올 거고요. 2에 i 파이 다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보니까 여기 부분들 있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요 부분을 다시 모으면은 이게 뭐가 되죠? 이게 푸사이 211이 되잖아요. 푸사이 211이 되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 요걸 곱하면은 h바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를 가해주고 나서 보니까 파동함수 그 결과가 파동함수 푸사이 211 곱하기 h바 형태로 주어졌고, 이것이 바로 그 고유값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축 성분의 값은 h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여기 2번이고요. 3번은 밑으로 또 계속 가면서 쭉쭉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서 푸사이 EPY 궤도함수를 구하여 쓰고, 이게 아마 또 1점이겠네요. 3번은 푸사이 EPY의 형태를 쓰래요. 이것도 역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힌트를 다 주어졌는데요. 푸사이 EPY라고 하는 파동함수는 푸사이 211과 푸사이 21-1을 선형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형조합을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밑에 가서 써보면은 py는 i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푸사이 211 빼기 푸사이 2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푸사이 211이랑 푸사이 21 마이너스 1이 상수 부분,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부분, 그 다음에 사인 세타까지 전부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쭉 공통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사실 이 부분도 상수라고 그냥 두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사인 세타까지 공통된 부분이죠.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쓸 텐데요. 하나는 2의 i파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i파인데, 걔네들을 마이너스 조합으로 선형 조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EPY의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식의 형태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 해도 제 생각에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오일러 식에 따라서 2의 i파이가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잖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i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식에다가 파이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파이를 전부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파이를 넣어보면 되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는데요. 코사인의 경우에는 기함수죠. 코사인은 기함수 이렇게 xy라고 하면은 y축을 가지고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와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의 값이 같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해요. 이게 우함수죠, 그죠? 오랜만에 이해하니까 헷갈렸다. 이게 기함수고 우함수고 이 밑에 게 기함수죠. 그래서 사인의 경우에는 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와 같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써보면은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 빼기 코사인 파이 빼기 i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2i의 사인 파이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2i 곱하기 사인 파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고 나면은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도 i가 있고 여기에도 i가 있잖아요. 그래서 i가 약분이 되어 가지고 실수 형태의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쓰면은 어차피 다음 문제 때문에 좀 필요해가지고요. A0 A1에 곱하기 여기 나오는 2랑 여기 있는 루트 2랑 계산하면은 루트 2에 사인 파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게 이렇게 쓰면 아마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를 보아보면 EPY 궤도함수 전자의 경우에는 궤도 가운동량 지축 성분을 확정된 값으로 구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겠죠. 수식을 한번 봐보면은 이 LG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함수 EPY 파동함수에 대해서 지축 성분의 가운동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계산을 하면은 어떤 고유값이 얻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IH바 그 다음에 여기 EPY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EPY 함수의 요 부분들 있죠? 요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이 전부 상수잖아요. 그래서 상수 C로 퉁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가 아닌 것들은 전부 상수처럼 취급해가지고 앞으로 빼낼 수가 있게 되고 뭐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어떤 상수가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은 결과값이 어떤 상수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식의 고유값 문제 형태가 아니잖아요. 고유값 문제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 함수랑 연산 후에 나온 함수의 형태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고유값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EPY라고 하는 파동 함수의 지축 가운동량 성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